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뾰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호! 친구들 모여라. 호! 언제나 호! 즐거워. 호! 대고대고 없는 덕분 정말 호! 꼬마 펭귄 나가 빛나는 언제나 즐거워. 오늘은 좀 무슨 일이 생길까? 네, 룰루룰루라가 지금 했는 게 어깨 뾰로로 율동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 숄더를 우리가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깨 뒤쪽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죠? 어깨 뒤쪽에 승모근과 옆에 있는 삼각근, 이거를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어깨가 앞쪽으로 말리지 않고 뒤쪽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게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어깨를 벌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쉽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들게 되면은 이쪽에 옆에 있는 삼각근이 수축이 되면서 삼각근 운동이 되고, 그리고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제끼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승모근이 수축을 하면서 승모근 운동이 됩니다. 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병원 가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기 인터넷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옆집 미숙 누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집에 영철이 오빠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 뭐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머리가 이게 정보가, 이게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랑 같이 회전근개 그 녀석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최대한 상세하게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회전근개 은밀한 비밀, 그 세 가지 요약을 해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끝까지 참고 보시면은 오늘 회전근개 우리가 이겨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파이팅!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은 환자분들은 주변에 물어봅니다. 어깨가 아픈데 너도 아프냐? 아픈 사람이 있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아파서 약만 먹고 나았다. 어떤 분들은 주사 맞고 나았다. 어떤 분들은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았다. 아니면 수술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여러 가지의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깨 수술하면은 아프다던데 더 아프다던데 진짜 맞나요? 어깨 주사 계속 맞아도 되나요? 어깨 힘줄에 문제 없나요? 이런 것 이것저것, 그 다음에 약만 계속 평생 먹어도 되나요? 뭐 이것저것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제한테 이제 어깨가 아파서 외래에서 뵀던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60대 어머니셨고, 지금처럼 이제 굴 따는 작업만 평생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굴 따는 작업만 30년 동안 하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도 다 결혼시키고, 지금은 현재 손주 볼 나이라서 너무 좋으시다고 싱그럽게 웃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그때 오셔서 MRI를 검사를 했고, MR상에서는 이미 극상근 파열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극상근 파열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머니 그 봉합술을 이렇게 하셔야지 좋아지고, 봉합술을 안 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거는 팔을 잘 못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봉합술 말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일을 아직은 더 해야 된다, 아직은 돈을 더 벌어야 된다라고 씁쓸하게 말씀하시고 주사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주사를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맞는 거는 오히려 힘줄을 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주사는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운동, 재활, 그 다음에 약물 치료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어머니는 다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더 이상 안 오셨는데, 그러고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안 들린다고, 어깨가 잘 안 들어진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파열 범위가 이제 MR을 찍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파열 범위가 더 많이 진행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열이 이전에 있던 파열 범위 너무 커져서 극상근 파열, 극상근, 극하근까지 파열이 광범위 파열까지 진행이 돼서 봉합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봉합술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셔야 했습니다. 1년 늦게 수술하시고 그래도 이제 다시 어깨가 올라가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제 소탈한 미소를 보이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하다고 가셨던 어머니 뒷모습을 그때 보면서 어쩌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약간 가슴이 마음이 아프고 약간 뭉클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왼쪽 사진보다 조금 더, 이건 다른 사람 사진, 다른 이제 사진을 들고 온 거고요. 왼쪽 사진보다 더 심하게 극상근 파열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만약에 봉합술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붙일 수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봉합술을 왼쪽 사진처럼 할 수가 있었지만 1년 늦게 파열 범위가 더 진행이 돼서 와서 결국은 뼈를 깎아내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사진을 봤을 때도 왼쪽은 수술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오른쪽은 이제 절개 자체도 한 10cm 정도 될 정도로 절개도 크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부위에 뼈도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힘줄들도 많이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수술로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또 다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왼쪽 봉합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봉합술을 하려고 하지 인공관절은 다들 최대한 안 할 수 있게끔 환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회전근개의 구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 뼈를 이렇게 양사방으로 덮고 있는 힘줄이 있습니다. 힘줄은 이제 위쪽에는 극상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극하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는 소원근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고 그 앞쪽에는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습니다. 이 힘줄이 이렇게 이제 상완골을 뒤쪽, 위쪽으로 양사방으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힘줄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할까요? 힘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극상근, 극하근 이것보다는 기억하기 어려우시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앞쪽과 그 다음에 위쪽과 그 다음 뒤쪽에 힘줄이 있다. 이 뒤쪽에 이런 각 방향의 힘줄들이 수축을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해 보시면은 쉬울 겁니다. 자, 먼저 이거를 보면은 어깨를 돌려서 봤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이 삼각근이 있습니다. 이 삼각근도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옆에 있는 것과 앞쪽 뒤쪽 삼각근을 다 젖히고 들어갔을 때 그 안쪽에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대흉근들이고요. 대흉근도 다 이게 시야를 가리니까 다 젖혀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은 벌사라고 하는 활액낭입니다. 활액낭을 젖히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어깨를 이제 위쪽, 앞쪽, 뒤쪽으로 싸고 있는 힘줄이 보입니다. 지금 보면 앞쪽에 있는 저 녀석이 견갑하근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녀석이 극하근이고 위쪽에 있는 게 극상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방향에서 우리가 힘줄이 앞에, 뒤에, 위에서 힘줄이 수축하게 되면은 앞쪽에서 수축하게 되면은 어깨는 이런 식으로 내회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힘줄이 수축하게 되면은 발은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벌어지는 외회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힘줄이 수축하게 되면은 발을 이렇게 위로 드는 어깨를 굴곡시키는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근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을 이렇게 외회전도 하고 내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팔을 들기도 하고 옆으로 들기도 하는 이런 각종 동작들을 하지만 또 다른 기능은 없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힘줄들이 없을 때, 그러면 뼈만 남아 있을 때 어떻게 될지, 어깨가 과연 어떻게 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안에 답은 있습니다. 힘줄들, 회전근개 힘줄들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림과 같이 상완골 자체는 뼈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견갑골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쉽게 아래쪽으로도 빠질 수 있고 앞쪽, 뒤쪽으로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회전근개라는 녀석은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두 번째는 어깨 상완골 자체가 제 위치에 있게끔 잡아주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근개는 어깨 안정성을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옆으로도 그 다음에 회전도 외회전이든 내회전이든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중요한 힘줄입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운동 범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넓은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뒤로 팔을, 그 다음에 양옆으로 팔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회전도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회전, 내회전에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게 외회전일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꺾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결국은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동작들은 다 외회전이고 반대로 제가 이렇게 당기는 동작은 내회전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옷을 벗을 때도 모든 동작이 외회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회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동작 중에 자, 이제 회전근개 좀 감이 좀 오십니다. 먼저 회전근개 한글부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회전근개는 회전근 플러스 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개는 우리가 덮을개 상완골 골두를 덮어주는 보자기 덮개인 역할을 해서 저렇게 덮을개를 썼는지 또 영어 표현으로는 이게 로테이터 커프라는 합니다. 로테이터는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회전을 의미하고 그냥 커프가 뭘까요? 커프를 찾아보면은 셔츠에 있는 소매 커프라고 합니다. 커프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소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벗기기 쉽다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힘줄이 잘 벗겨질까요? 회전근개 힘줄이 설마 잘 벗겨지겠어? 오랜 시간은 그래도 이제 염증 반응이 오래 이제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충돌 증후군처럼 이제 견봉과 같은 뼈가 힘줄을 오랜 시간 충격을 주었을 경우에 힘줄 자체는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해진 힘줄이 틈이 나고 찢어지기 시작했을 때 뒤쪽에 힘줄 뒤에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 큰 근육들이 회전근개 근육들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이 근육들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크랙이 생겨서 찢어지게 되면은 찢어진 틈이 점점 커지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로테이터 커프의 그 커프, 소매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결국은 회전근개 힘줄의 끝은 소매처럼 벗겨지기 쉽습니다. 그쪽 힘줄 뒤쪽으로 회전근개 근육들이 굵게 이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의 비밀, 오늘의 주제를 세 가지 핵심 요약한다면은 첫 번째는 회전근개는 외회전과 내회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파열을 했을 경우에 이것들은 진행을 한다. 세 번째는 약과 주사로 파열된 부분은 결국은 다시는 붙지는 않는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을 집에서도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앞쪽 40도에서 50도 정도 모아줍니다. 모으고 나서 Arms are then fully internally rotated. 지금 Arms are then 손을 이렇게 이제 엄지손가락을 하늘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꺾어줍니다. 꺾어서 어깨를 위치시킵니다. fully internally rotated so 동영상처럼 이렇게 꺾어서 that the 위치시키고 thumbs point towards the 검사자는 floor. 전완부를 The patient 잡아줍니다. is then instructed to resist downward pressure applied by the examiner. 저단부를 잡고 위에서 누르고 그 다음에 환자는 어깨를 최대한 위쪽으로
그 다음에 검사자는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고 위쪽으로 이렇게 환자는 올려주고 했을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깨 통증을 느낀다면은 그거는 극상건 힘줄에 파열이 있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The 두 dorsum. 번째는 팔꿈치를 몸에 딱 붙이고 붙인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뺍니다. 회전 운동을 시켰을 때 검사자가 그 전완부를 잡아서 막습니다. 막게 됐을 때 이렇게 외회전 시켰을 때 강제로 통증을 느낀다면은 그것은 극하건 Of the patient's 힘줄의 hands. 파열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Patient has infraspect. against your hand. 그다음 마지막으로 This 내회전. test is 환자는 본인 배 쪽으로 자기 팔을 이렇게 당기라고 하고 검사자는 그거를 막아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회전 시켰을 때 통증을 느끼면은 앞쪽에 있는 힘줄 견갑하건의 파열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positive if you detect weakness compared to the other side, or if your patient reports pain. 지금 서로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크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힘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그만큼 피로도가 가장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힘줄이어서 가장 어깨에서는 중요한 힘줄입니다. 이 힘줄에 파열이 되어도 병원에 오지 않고 진단 자체가 늦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환자들은 더 고생을 하게 되고 치료를 받아도 제대로 못 받으면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이제 약물 치료를 할지 주사 치료를 할지,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빨리 병원에서 어깨 통증이 있고 증상이 있으면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